자,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의 차이가 클까요? IMF 때보다 어려워질까요? 요거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 요거는 IMF 때 고통과는 다른 고통이 있을 것이다. IMF 때 문제는요. 일단 IMF가 터진 이유는 뭐예요? 94년 미국에서 금리 올려서 여기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거쳐서 동남아 거쳐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때 외화가 속된 말로 오링 났죠. 오링. 외화가 비었고 그러면서 부도가 나기 시작하죠. 부도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죠. 부도는 왜 났어요?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 달러를 살 수가 없어요. 달러 환율이 갑자기 막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 환율이 막 2,000원으로 튀고, 왜냐면 외국인들은 다 우리나라 걱정되니까 돈 빼고,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때 IMF에서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죠. 개입을 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플러스로 또 한 가지는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1980년도에 대기업에서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에서는 90은 받는다 그랬어요. 월급을. 근데 지금 2023년이죠? 2020년도 연대에서는 대기업에서 100을 받았으면 중소기업에서 4, 50 받는다 그래요. 그만큼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심각해졌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러면서 이제 성장과 분배해서 이제 성장은 끝났고, 성장 끝난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이 먹냐, 이런 상황으로 간 거죠. 좀 더 능력제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한 경쟁 사회가 된 거고. 근데 지금 터지는 위기는요, 회사들이 무너진다?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의 차이가 클까요? 하는데, 기업 부채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것 중에 하나다. 기업 부채 지금 심각하다는데요. 자,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 한 50% 수준이죠. 기업 부채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기업 부채 한번 볼게요. 비금융 기업 부채는 117.9%. 기업 부채도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가계 부채도 100%대고 기업 부채도 100%대예요. 기업 부채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맹점이 있다. 어떤 맹점? 법인 투자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부동산. 그래가지고 617 때, 710 때 법인에게 부동산 세금을 엄청, 종부세는 최고 수준으로 때린다. 취득세도 최고 수준으로 때린다. 자, 이 법인들이 뭐냐?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1인 법인을 세워요. 법인의 경우는 양도세율이 적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된 이후에는 양도세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보유세 좀 더 내더라도 어차피 핵심은 보유세 100만원 더 내요. 한 5년간. 근데 집값이 막 10억 올랐어요. 10억 올랐을 때 80% 떼느냐 50% 떼느냐, 그러면 이 차이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많이 산 거예요. 혜택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 법인의 부채가 가계로 들어가냐 기업으로 들어가냐 했을 때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법인 부채는 사실상 가계 부채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자영업 대출. 자영업 대출 같은 경우도 자영업 대출을 받아서 집 샀어요. 이런 경우 많았죠.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기업 부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가계 부채예요. 이 비중이 꽤나 높다. 그래서 지금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3% 정도 되고, 이게 가계 신용이 총 1860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전세보증금 총액, 이거는 사적 가계부채인데 책정이 안 됐죠? 플러스 법인 부동산 대출 플러스 자영업 대출인데 요것도 부동산 목적으로 산 것들, 이런 것들 다 해보면 대략 4천조 정도 된다. 2배가 넘죠.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기업부채의 태반이 가계부채로 들어가 있다. 적어도 지금 기업부채의 한 30% 이상은 가계부채여야 하는 건데 기업부채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기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기업부채가 왜 힘들까요? 이거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수시장의 문제라서 그래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니까
내수시장이 돌아가지가 않죠. 지금 집 산 사람들의 DSR이 평균 60%래요. 그러면 300만원 벌면은 120만원밖에 못 쓴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최저생활비 빼고 나면은 쓸 것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은요.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비 기업이 많고 한계 기업이 많고 또 자영업들도 죽어간다. 이게 왜 나오느냐. 부채가 많아도 그걸 극복할 만큼 소득이 되면 돼요. 그런데 좀비 기업, 한계 기업 따진 게 뭐예요? 이자, 보상 배율 1 넘어가면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자 보상 비율이 뭐예요? 이자, 순수익. 이게 1을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이자가 순수익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수익보다 이자가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자는 올라가는데 수익은 떨어지고 있죠. 내수가 안 좋으니까. 뭐 수출 기업들 아니면 수출도 안 좋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업 부채가 위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 부채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수시장 붕괴. 근데 이 내수시장 붕괴가 언제 정리가 되느냐? 가계 부채가 디레버리징 될 때까지. 디레버리징 뭐예요? 레버리지가 뭐예요? 레버리지가 뭐예요? 지렛대. 그죠? 자본금을 지렛대 삼아서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 즉 빚이죠, 빚. 빚이죠, 빚. 근데 레버리징, 빚 내는 중이죠. 디레버리징. 가계 부채가 감소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는 한 번도 디레버리징 되지 않고 레버리징만 계속되어 왔다. 이게 감소하지 않는 이상은 내수시장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빚은 늘어났는데 수요는 줄죠. 인구가 감소합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부채가 있더라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정리되는 과정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집 산다고 5억을 빌려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디레버리징 되면서 부채 거품이 쭉 빠지면요, 집값이 그게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억짜리 집을 사고서 나는 5억의 빚을 갚아야 돼요. 5억의 빚을 갚아서 7억에 맞게 3억 5천까지 줄인다. 절반 정도로. 그럼 그 1억 5천을 갚는데 소득으로 갚는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요 시기만 보더라도 디레버리징은 굉장히 힘든다. 쉽지 않다. 그 디레버리징이 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IMF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태를 볼 게 아니라 어느 시기를 봐야 되냐면 일본 거품 붕괴는 좀 많이 갔고, 왜냐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급격히 쌓였으니까 단기간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쌓일 수 있었던 이유가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 절상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수출은 안 되는데 가치가 올라갔어요. 내실은 안 좋은데 저기 명목상으로만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일본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미국의 사태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IMF 때처럼 터진다. IMF 때보다 더 힘들까요? IMF 때보다 더 힘들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덜 힘들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IMF랑 비교하기보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미국의 상황이랑 비교를 하는 게 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IMF보다 어려워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르다.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고통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이렇게 쌓이고 적자가 나고, 부채가 계속 쌓인다는 건 적자가 난다는 소리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것보다는 적자가 쌓였다든가 플러스로 그 다음에 가계 부채여야 하는 것들이 기업 부채로 들어가서 쌓인 것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 위기가 굉장히 크다. 요 가계부채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돈을 때려다 부으면서 정부 부채가 커지는 거고, 이게 터지게 되면은 아마 정부 부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죽어나가는 개인들 그냥 죽지는 않도록 어느 정도는 살려주고 해생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